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조용히 막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절반 이상이 이미 위험 단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혈관에 때가 낀다는 말, 그저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혈관 안에는 하수도 기름막처럼 끈적한 찌꺼기가 매일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쌓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신호도 없고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아침 갑자기 말을 잃고 몸 한쪽이 굳은 채 실려오는 이유, 계단 몇 칸만 올랐는데 가슴이 돌처럼 조여오고 식은땀이 쏟아지는 이유, 모두 바로 이 혈관의 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혈관은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바꾸면 내일 혈관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단 3일 만에 혈관이 반응하는 가장 빠른 방법, 제가 35년 동안 환자들에게 직접 써온 가장 확실한 혈관 청소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현입니다. 올해 65이고 내과 전문의로 일한 지 꼭 35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에 가까운 환자분들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장과 뇌혈관을 지켜보며 한 사람의 인생이 건강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고혈압이 가장 흔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서 지금은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환자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60대, 70대 어르신들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혈관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잘 지내는데요. 바로 그 말이 저를 가장 긴장하게 합니다. 혈관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아서 그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의 가장 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저 역시 이제 환갑을 넘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환자분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음식 자주 드시죠? 운동은 꾸준히 하십니까? 이 질문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같은 질문을 받는 것처럼 책임감과 공감이 함께 밀려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나이를 먹어가며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존엄 있는 노년을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몸이 가볍고 생각이 맑고 기운이 돌고 삶이 다시 생기를 찾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이제부터 왜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더 쉽게 막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더 쉽게 막힐까요? 많은 분들은 그냥 나이를 먹어서 그렇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관찰한 결과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대사가 느려집니다. 남는 기름이 혈관에 붙는 구조. 젊을 때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금방 소화되고 활동량도 많아서 섭취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소모됩니다. 그런데 50세를 넘기고 60세에 접어들면 몸의 대사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기름이 생깁니다. 그 남는 기름이 바로 혈관 벽에 붙습니다. 마치 기름진 국물을 싱크대에 반복해서 버리면 배수관에 기름막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문제이지 혈관 속에서는 하루하루 기름때가 얇게 그러나 확실하게 붙습니다. 두 번째 원인, 몸속의 숨은 염증이 혈관벽을 공격합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붓고 아프고 열이 나는 걸 떠올리시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만성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오래된 세포를 정리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보이지 않는 염증이 몸 여기저기 쌓이고 특히 혈관벽을 계속해서 미세하게 손상시킵니다. 그 틈으로 지방이 더 잘 침투하고 그 위에 다시 찌꺼기가 붙으면서 혈관이 울퉁불퉁하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는 혈액 검사에서 CRP나 ESR 같은 염증 수치가 높은 어르신들이 고지혈증과 동맥경화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염증이 기름때를 더 쉽게 붓게 만드는 바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 활동량 감소. 몸이 가만히 있으면 피도 가만히 있습니다. 퇴직을 하거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출퇴근만 해도 하루팔 0보는 걸었는데 지금은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당,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게다가 근육량이 줄어들면 에너지 소비가 줄고 지방이 더 잘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 쪽 혈액이 고이면서 혈전 피떡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몸이 조용히 굳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원인, 스트레스 보이지 않는 혈관의 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스트레스가 뭐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외로움, 무기력, 건강 걱정, 가족 문제, 이런 정서적 스트레스는 몸속에서 염증 물질을 더 많이 나오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혈압을 높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관이 자주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벽이 약해지고 손상이 누적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혈관 내부는 쉼없이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 원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사가 느려지면 지방이 남고 활동량이 줄면 염증이 늘고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이 모든 과정이 혈관벽을 공격하며 더 많은 기름때가 붙는 환경을 만듭니다. 즉, 나이가 든다는 건 혈관이 스스로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더 빨리 망가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네 가지 원인은 습관과 식단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희망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는 혈관 문제 하나가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지, 그러나 동시에 왜 혈관 청소가 생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우리가 왜 혈관 청소를 해야 하는지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느끼지 못하는 그 기름때, 그 조용한 염증, 그 줄어든 활동량과 나눠 갖지 못한 스트레스, 이 작은 요소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혈관의 통로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혈관은 갑자기 막히지 않습니다. 막힐 준비를 오래오래 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조각이 쌓이는 순간, 그때 비로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는 오랜 기간 준비된 사고입니다. 심근경색, 심장이 산소를 잃는 순간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주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순간 심장은 단 몇 분 만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근육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돌로 눌린 것처럼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요. 그리고 이 병은 골든타임이 겨우 5분입니다. 5분 안에 치료가 시작되면 살 확률이 높지만 그 5분을 놓치면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5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대부분 집에서 혼자 계실 때 혹은 새벽 시간에 혹은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발견이 늦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심근경색은 예방이 99%입니다. 뇌졸중 말이 멈추고 몸이 멈추는 순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근경색보다 더 갑작스럽고 더 치명적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손이 떨어지고 다리가 힘을 잃고 하루아침에 내가 나 자신이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정년퇴직 후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이 튀어나오지 않고 발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운동도 하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혈관 안은 이미 좁아질 만큼 좁아져 있었다는 것. 아무 통증도 없었고 아무 경고도 없었고 그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혈관 질환의 무서움입니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준비조차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혈관 청소가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혈관 청소라고 하면 대단한 시술이나 특별한 약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지만 실은 아주 단순한 생활습관 변화입니다. 기름지고 염분 많은 음식을 줄이고 혈관에 좋은 음식을 조금씩 늘리고 물을 나눠 마시고 하루 30분 걷기, 스트레칭 5분, 자는 시간 일정하게 지키기. 이 단순한 변화들이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름때가 붙지 않도록 도와주며 피가 흐르는 길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꾸는 작은 한 걸음이 6개월 뒤에 혈관을 바꾸고 1년 뒤에 심장을 바꾸고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약보다 느리지만 약보다 더 오래 갑니다. 약보다 더 깊게 우리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을 실제로 깨끗하게 도와주는 3가지 핵심 음식,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가장 실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혈관이 정말로 좋아지나요?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께 식단 상담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가장 확실하고 꾸준히 효과가 나타난 3가지 음식을 찾아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약보다 강하고 수치가 분명히 변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를 가장 실전적으로 그리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등푸른 생선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오메가3의 힘. 첫 번째는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관에 붙어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의 기름때를 굳지 않게 하고 피가 막히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기보다 일주일에 3번 고등어를 구워 드셨습니다. 그분은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 에어프라이어로 담백하게 조리하셨죠. 4개월 뒤 검사했을 때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본인도 놀랐고 저도 오랜만에 흐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지 기능에도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혈관뿐 아니라 뇌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늘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낮추는 알리신. 2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재료지만 그 효능은 약에 비할 만큼 강력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혈관 속 만성 염증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69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식사 때마다 생마늘이나 구운 마늘을 한두 쪽씩 챙겨 드셨습니다. 6개월 뒤 LDL 수치가 내려가서 약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치의와 상의하며 단계적으로 줄이셨고요. 평소 속이 약하신 분들은 마늘을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구워서 혹은 찌개나 볶음에 넣어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중요한 건 마늘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3. 토마토 혈관벽을 젊게 만드는 라이코펜의 항산화력. 3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데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혈관벽이 산화되고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쌓여있는 기름때가 더 굳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혈관 자체의 나이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2~3배 올라갑니다. 토마토 스프, 토마토 볶음, 계란과 함께 토마토 스크램블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토마토 맛이 별로라며 잘 드시지 않았지만 자녀분이 아침마다 토마토 계란 볶음을 만들어 드린 뒤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나이를 측정했을 때 실제 나이보다 몇 살 젊게 나왔습니다. 토마토 1개 혹은 방울토마토 5개. 정말 간단하지만 혈관에는 큰 선물이 됩니다. 3가지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강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건 단순합니다. 음식은 습관이고 습관은 치료입니다. 이 3가지를 식단에 꾸준히 넣기만 해도 혈관 수치가 변하고 몸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좋습니다. 주 3, 4회만 실천해도 6개월 뒤에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등푸른 생선, 마늘, 토마토를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섭취 법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이 좋은지 아셨다면 다음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좋나요? 매일 먹어야 하나요?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먹을 때 가장 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알려드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가 검증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121 혈관 음식 법칙입니다. 이 세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이 3번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은 너무 자주 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한 달에 한두 번 먹어서는 충분한 오메가3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량은 주 2, 3회. 한 번 드실 때는 손바닥 크기 100, 120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등어 반마리, 꽁치 한 마리, 혹은 참치 한 토막 정도지요. 조리법은 기름 없이 굽기가 가장 좋습니다. 팬에 종이 포일만 깔아 구워도 되지만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면 더 간편하고 깔끔합니다. 조림이나 찌개도 괜찮지만 간을 너무 세게 하면 혈압에 부담이 되니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밤 동안 혈중 지방 농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1, 이쪽 마늘은 꾸준함이 핵심. 마늘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생마늘 기준 하루 1, 이쪽, 익힌 마늘은 조금 더 2, 3쪽까지 가능합니다. 생으로 드실 경우에는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직후가 좋습니다. 속쓰림이 걱정되면 구운 마늘, 찐 마늘, 된장찌개 볶음에 넣은 마늘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깬 뒤 10분 정도 두고 조리하면 알리신이 더 잘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효과가 달라집니다. 3. 하루 1개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2배 효과. 토마토는 하루 1개, 방울토마토는 5, 6개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2, 3배로 올라갑니다. 올리브유 한 작은 숟가락과 함께 볶아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추천 메뉴는 토마토 스프, 토마토 계란 볶음, 약불로 살짝 졸인 토마토. 이 3가지입니다. 아침에 드셔도 좋고 저녁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단, 빈속에 신맛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간단한 간식을 조금 드신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기억해야 할 건 3가지 숫자뿐입니다. 1주 2, 3회 등푸른 생선, 하루 1, 이쪽 마늘, 하루 1개 토마토. 이 3가지만 지켜도 혈관 속 염증이 줄고 LDL 수치가 안정되고
피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이 식단을 3주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뒷목이 뻣뻣한 느낌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6개월이면 수치가 변하고 1년이면 혈관이 젊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혈관 청소를 방해하는 음식들, 그리고 반드시 줄여야 할 나쁜 습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반대쪽에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을 계속 드신다면 효과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줄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꼭 줄여야 할 음식과 습관을 세 그룹으로 나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관리해도 혈관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그룹, 나쁜 기름꾼, 트랜스지방, 가공육. 트랜스지방은 혈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과자, 크림빵, 도넛, 케이크, 마가린, 그리고 기름에 여러 번 튀긴 음식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올리는 가장 독한 지방입니다. 혈관벽을 빠르게 딱딱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음식이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입니다. 방부제, 첨가물, 포화지방의 조합은 혈관에 부담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자주 드시면 LDL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아침마다 버터 바른 식빵과 소시지를 드셨는데 LDL이 19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식습관을 끊은 뒤 3개월 만에 1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나쁜 기름은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그룹, 짠맛 부담군, 찌개, 젓갈, 라면.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찌개, 국, 젓갈. 하지만 짠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은 항상 압력을 견디느라 점점 약해지고 두꺼워지며 결국 터질 위험까지 생깁니다. 특히 라면은 튀긴 면 더하기 높은 나트륨, 강한 조미료,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들어있어 혈관에 가장 부담이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혹은 자주 드시면 혈관은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라면을 꼭 드시고 싶은 날이라면 스프 절반만,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채소나 계란을 넣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보세요. 세 번째 그룹, 당 자극군, 단, 음료, 빵, 아이스크림, 술, 달달한 빵, 아이스크림, 과일 주스, 설탕 커피. 당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자주 급상승하면 혈관벽은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으며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적이 바로 술입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곧바로 빠르게 수축시키며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소주는 혈관 탄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흡연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직접 공격하고 혈전을 만들 확률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심근경색 환자 중 상당수는 흡연력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줄이기만 해도 혈관은 살아납니다. 세 그룹만 기억하세요. 나쁜 기름꾼 트랜스지방, 가공육, 짠맛 부담군 찌개, 국물, 젓갈, 라면, 당 자극군단, 음식, 주스, 술, 담배.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반만 줄여도 혈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수치가 변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가슴 답답함, 뒷목 뻣뻣함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 혈관을 살리고 어떤 것이 혈관을 망치는지 흐름이 분명해졌을 겁니다. 이 좋은 음식과 줄여야 할 음식들을 함께 실천할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생활 습관 5가지를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만 바꿔도 혈관은 좋아지지만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 효과는 2배, 3배로 커집니다. 제가 35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가장 확실하게 느낀 건 혈관 건강의 절반은 생활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가 묽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루 6, 8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한 잔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를 하면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여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하루 30분, 너무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이 굳으면 혈관도 굳습니다.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만 목, 어깨, 종아리를 풀어주면 혈액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은 혈관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염증이 올라가고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호흡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하루 3분이라도 심호흡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10분만 걸어보고 스트레칭 한 번, 심호흡 한 번. 이 작은 실천들이 혈관을 살리고 삶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들으셨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렵게 외울 필요도 없고 모든 걸 한 번에 실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드리는 조언처럼 딱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혈관 청소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만 드세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둘째, 마늘 한두 쪽을 매일 식사와 함께 드세요. 익혀도 괜찮고 속이 약하시면 찌개나 볶음 속에 넣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토마토 1개 혹은 방울토마토 5개, 가능하면 익혀 드시면 더 좋습니다. 넷째, 물 6에서 8잔을 하루에 나눠 드십시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한 모금씩 드시면 됩니다. 다섯째,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천천히 걸어도 되고 집 주변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여섯째, 짠 음식, 달달한 음식, 가공육을 절반만 줄여보세요.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절반만 해도 혈관은 바로 반응합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몸은 더 가벼워지고 생각은 더 맑아지고 삶의 힘이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건강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기쁘고 또 고맙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길입니다. 피가 흘러야 몸이 움직이고 산소가 바로 닿아야 생각이 또렷해지고 영양이 전달돼야 하루가 힘있게 돌아갑니다. 이 길이 깨끗하면 삶도 편안해지고 이 길이 막히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희망은 늘 있습니다. 혈관은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조금만 돌보면 다시 부드러워지고 조금만 바꾸면 다시 흐름을 되찾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살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물 한 잔을 더 마셨다면, 오늘 밥상에 마늘 한 조각을 올리셨다면, 오늘 10분이라도 걸어보셨다면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혈관의 변화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작은 습관이 선생님의 인생을 지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는 늘 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더 정확하고 더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